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얘는 거기 가고 한나 저기로 앉고. 저기 자리 배치해. 여기는 좀 비워두는 걸로. 아. 자리 잘 잡았구나. 크게 부담 안 갖는 영화 여기지? 아니지? 여기 거기 그러면 진주. 저기 장면이 없어. 아 저기 여기는 비우면 있는 이유가 있구나. 네, 카메라 때문에. 저기 카메라 때문에 비워져야 돼. 난 너무 뒤통수가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나와서 저기 그렇지 앉으면 그렇지 그렇지. 그냥 앞면이 나. 그러면 여기가 여기 앞이 나가는 한번 안 치면 되는 거야? 하나 저기 아니야. 진주 어디 있어? 진짜 여기. 어, 그러니까 뭐 저렇게 딱 좋아요. 또 시작하려고 그러면 어디 갔어? 화장실 갔나? 그래? 시작할까? 아, 네. 왜 늦으셨나요? 딱 치고 기도하고 시작. 네, 오늘 그 일과형성 소그룹 모임 저희 그 북클럽 콘서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도 지연 누나의 기도로 시작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 일과 영성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오늘 기대합니다. 오늘 송지윤 작가님을 통해서 또 우리 한 프로 베길러로 또 바뀌어가는 저희들의 삶을, 그러니까 작가님의 그런 삶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가 무엇인지 각자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들을 또 방향들을 정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 마련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책을 다 읽으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프로 베길러인데 처음부터 프로 베길러는 아니었어요. 네. 제가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과거에 갔다가 제 신앙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조회수 온 지는 3월에 왔어요. 네, 3월에 왔는데 그 전에 10년 동안 교회를 안 갔어요. 네, 10년을 공부했고 다시 조회수에 3월에 와서 진짜 제 가족 속의 마인드에 이제 책이 있지만 남편 글씨가 더 있고 첫째 김씨가 05년생, 둘째 김씨가 07년생 이렇게 딸들 둘이에요. 이름을 제가 홀리하게 지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되게 홀리했잖아요. 10년이나 그래서 그때 이제 첫째 김씨 이름은 하은이거든요. 하나는 하은이라는 이름은 어느 교회나 다 몇 명씩 있죠. 그리고 둘째 김씨 이름 예나예요. 예수님 만나 해가지고 이제 이름은 홀리하게 지었는데 오늘 일부 말씀 듣고 되게 찔려갖고 누가 홀리하게 못 키워보나 막 개명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제가 그러거든요. 너무 그렇게 안 하고 개명 못해야 돼 이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책이 이제 자기계발서 분야로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계발서 어떻게 많이 좋아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저는 책을 많이 읽긴 했는데 자기계발서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그 이유가 자기계발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지 내가 싫어서 나 바꾸고 싶어서 네. 그래서 자기계발서 많이 읽었고 저도 어쩌지 하다 보니 자기계발서 쓰게 됐고 자기계발 그 시장에 이제 어쨌든 다른 하나 담고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안 하고는 있지만 자기계발 시장이 되게 요즘 되게 언제나 뜨거웠겠지만 계속 뜨겁고 있는데 뭐 누가 사기꾼이
개발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오갑니다. 달개발.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책을 1년 됐어요. 딱 작년 11월에 나와서 딱 1년 돼서 제가 그때 그때도 이제 소프트웨어 북토크를 출간하고 해서 그때 입었던 옷을 또 입고 1년 북토크를 또 11월에 하게 돼서 되게 의미가 있는 북토크. 그래서 현재는 제가 그냥 이렇게 100일 하고 그런 거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 강의가 들어오면 또 강의를 제가 적극적으로 못 발전하지 않지만 또 그 오라는 데도 열심히 가서 또 강의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 과거로 이제 조금 돌아가자면요, 잘하는 것도 없고, 끈기도 없고, 이렇게 막 취향도 별로 없었어요. 누가 이거 좋다고 하고 그래 나 유행을 따라갔다가 이게 좋대 그래서 이거 따라갔다가 취향도 없고 그러니까 뭐 별로 성취도 없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런 사람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가정의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막 꽃길을 걸었다거나 금수저는 아닌데 뭐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에 비할 만큼의 막 이렇게 어려움도 없이 살았어요. 부모님 다 계시고 그런 경제적으로 부유하진 않았는데 엄마는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은 힘들었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막 이렇게 돈 때문에 막 걱정을 하고 뭐 학비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그런 상대적인 다른 애들보다 더 비싼 거 하고 다니고 그런 거를 부러워는 했지만 이렇게 정말 생활이 어렵거나 뭐 이런 거는 없이 살았거든요. 절박함이 없었나? 이런 생각은 해요. 제가 이제 생활 면에서 살아온 배경에 그리고 모태신앙이요. 네,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저는 이제 언니가 있거든요. 혹시 언니가 있는데 이렇게 같은 집에서 같이 자랐는데 그 자라온 그 신앙의 그런 건 좀 많이 다르고 언니는 되게 모범생이었어요. 여기 나온 데는 다 알아서 혼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알아서 혼자서 다 다르게 크는 막 그런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언니는 이렇게 중고등부를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시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대회에만 출석하고 그러니까 그런 왜 우리가 교회 다녀보면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모태신앙이라서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안 가면서 교회를 뭐 고등학교 때 뭐 교회 안 간다고 네가 얼마나 좋은 데가 가겠어 또 이런 건 있었거든요. 근데 언니는 공부를 하니까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대회만 참석을 하고 근데 저는 열심히 갔죠 교회를. 네. 저는 이제 중고등부를 다 다녔는데 그 한 교회에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었는데 온 가족이 다 함께 다니는 거는 초등학교 이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되게 많이 옮겨 다니셨고, 네. 그래서 저는 안 가본 교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다 빼고. 그러니까 이런 뭐 제일 많은 장로교, 뭐 감리교는 이제 물론이고 별로 없는 곳이 뭐 그리스도 교회 아세요? 네, 그런 거 있어요. 소 많지 않지만 그냥 뭐 침례 뭐 하여튼 이렇게 안 가본 교파 없이 그냥 다 다녀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래서 어렸을 때 잘 몰랐는데 이렇게 다녀보니까 아 교회마다 진짜 분위기가 이렇게 다르구나 교리가 이렇게 다르구나 좀 그런 걸 많이 알면서 컸죠. 교회를 옮겨 많이 다녔어요. 교회를 안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렇게 기도할 때 눈 뜨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 저는 눈 감고 기도해서 눈을 궁금하잖아요. 눈을 뜨면 막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 그렇게 그냥 신앙을 계속 그냥 이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그러니까 뭐 근데 안 믿는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제가 근데
별로 내가 주체적이지 않고 딱 중심이 없이 그냥 뭐 취업을 뭐 해야 되는데 뭐 갔다가 뭐 해야 되는 아닌가 갔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별 생각이 없이. 그래서 결혼도 막 그렇게 큰 생각이 없이 했어요. 진지하진 않았어요. 막 이렇게 내가 결혼에 대해서 막 배우자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민하거나 막 기도를 막 하거나 별로 그런 거 없이 그냥 결혼 그러니까 되게 빨리 했죠. 결혼도 결혼도 빨리 하고 이렇게 다들 뭐 언제로 뭐 다시 들어가고 싶어 막 이러면 저는 20대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너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고 20대로 가면 다시 간다고 해도 내가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있어갖고 20대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20대 결혼을 하고 30대 이제 아기 엄마로 살면서 이제 얼마나 많은 걸 부딪혔겠어요. 생각 없는 사람이 엄마가 됐으면 저는 정말 아름다운 육아를 하게 될 줄 알았어요. 마트에서 막 보면서 저 엄마가 잘못해서 그런가 눈을 이렇게 가렸어요. 이랬는데 실전은 이제 다 엄마들은 이제 실전은 또 안 그러는데 내 아이는 정말 아름답게 크지 않잖아요. 다 그렇게 내가 막 눈 흘렸던 애들이 다 내 애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30대 이제 많이 부딪히면서 했어요. 근데 안 믿는 결혼 전에 신앙은 좀 의무적이었어요. 교회를 안 가면 안 되고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뭐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 아니었고 하나님 믿지만 좀 뜨뜻미지간 믿음.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제가 6년 해보죠. 제가 1학년 때부터 했는데 되게 애정 없이 했어요. 애정 없이 그냥 의무로. 그래서 막 저 안 할 거야 막 이러고 나오지도 못하고 하기 싫은데 막 저 안 할 거야 그러시는데 왜 해야지 막 하기 어려우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막 끌려가서 하고 그러니까 되게 애정 없이 6년을 했더라고요 제가. 되게 후회하는 일 중에 애정 없이 하면 안 됐던 일인데 그냥 왜 교회 일할 사람 없고 그냥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했던. 그래서 그때 항상 고민됐던 게 주의 일이냐 교회 일이냐 요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했는데 아무도 답 안 가르쳐줬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안 믿는 사람이랑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게 강의도 이렇게 파트로 정리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프로그램 저 끝에 여기 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안 갖고 왔는데 저 강의할 때도 이렇게 타이머 딱 재놓고 저는 그 강의 시간 오버되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딱 시간 재놓고 이렇게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결혼해서 막 이제 시댁 남편도 이제 그때 같이 그냥 교회 나오고 시댁도 안 되니까 막 기도하고 이러면 금방 이게 뭐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안 돼요. 교만이 그때는 막 하나님이 막 뭔가 막 이렇게 딱 해주셔갖고 막 갑자기 시댁도 딱 뭔가 막 바뀌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육아를 하면서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신앙적으로 키워야 된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제가 6년이나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신앙이랑 그런 유아교육 내지 심리학 뭐 그런 거랑 좀 많이 대치되는 게 많아요. 사실 보면 신앙적으로 한다는 그런 교육이랑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유아교육이랑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좋은 것만 여기서 요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멋진 애가 될 것 같다는 착각을 했어요. 되게 이중적인 거. 그게 별로 그때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그냥 왜 좋은 것만 이렇게 취해서 내가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별로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는 힘들어하면서
그리고 제가 미국에 이제 갔었어요. 결혼하고 첫째를 낳고 나서 1년 정도 미국에 갔어요. 예, 미시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오주환 지사님을 이제 거기서 알았거든요. 같은 교회에서 주원 권사님이랑. 예. 근데 그때 이제 남편은 결혼한 지 뭐 한 2년 뭐 이렇게 됐었으니까 그냥 교회만 열심히 같이 다니는. 네. 그런데 그때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되게 많이 신앙이 성장한 게 딱 눈에 보였어요. 찬양팀 되게 열심히 하고 교회도 말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면서 성경도 읽고 된 거잖아요. 난 안 믿는 남자 결혼해갖고 전도도 교회도 잘 나오는데 막 된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네 라고 선주를 제가 착각을 해갖고서는 이제는 됐네라고. 근데 그때 사실 더 기도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됐네? 그래 넌 너의 신앙을 열심히 쌓으시고 난 나의 신앙을 열심히 쌓아야 된다고 이제 교만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해외에 나갔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3년 있다가 한국으로 7년 반 전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때도 되게 교만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는 교회가 없는 데였거든요. 그 유칼레도니아라고 그 꽃보다 남자 드라마 아시나요? 거기에 그 준표섬이라고 있어서 그 드라마의 앞부분에 나왔던 거기인데 거기는 뭐 한국 사람도 없고 뭐 대사관은 꿈도 없고 그냥 교회도 없어요. 한인교회 뭐 이런 것도 없고. 처음에 갔을 때는 성경도 있고 온라인 예배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애들이 어렸으니까 가정 예배도 이렇게 좀 해보고 이렇게 시도는 초반에는 좀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이게 점점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자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럼 네 하고 쪼르르 앉아가고 이런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빨리 안 와. 그리고 좀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막 산만해하고 똑바로 앉아. 이게 되니까 이게 그 예배가 의미가 없지.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점점 흐지부지 됐어요. 처음에는 시작은 그랬지만 흐지부지 되면서 최종호 장로님이 이렇게 책에 순리를 많이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거기는 3년 그리고 갔다 와서 7년 이렇게 10년이잖아요. 교회를 안 가게. 그때 이제 다른 주님과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10년 동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여기 많이 나오는데 그때 알았어요. 저는 항상 교회에 다녔었기 때문에 교회 문화에 너무 익숙했었고 막 교회에서도 제가 뭐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해하지? 아니 왜 교회를 왜 떠나?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출석만 하면 되는 교회를 왜 괜히 몇 년씩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저러지?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해를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그 문화 용어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되게 이상한 거였구나. 우리끼리 뭐 승리하세요, 뭐 축복합니다, 뭐 샬롬. 그게 외부 사람들 볼 때는 진짜 이상한 용어를 쓰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요 안에 있어서 몰랐는데 그거를 알았어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는 이런 시각이었구나. 그 다른 주님을 만날 때 안점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의 시각을 이해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다시 근데 여기 다시 그래서 10년 그리고 3년 뒤에 한국에 다시 왔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3년 동안 교회를 못 갔잖아요. 그리고 막 혼자 한국에 출장 갔다 오면 막 교회 갔다 왔다고 막 잘하서 좋겠다 그러면서 나 교회도 못 가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되게 교회를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서 정말 좋은 교회를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한국에 와서 교회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막 갔어요. 근데 그때 제 기대는 딱 교회 가면 이 교회야 라는 그 확신을 딱 올 줄 알았거든요. 목사님 좀 습관이 나타난다던가 아니면 내 마음에 뭔가 막 꽝 뭐가 있대던가
앞에 있는 교회들을 막 다녔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후광도 안 보이고 예, 뭐 꽝하는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조금 그러니까 교만한 왜 설교가 저렇지? 왜 이렇게 설교가 저렇게 깊이가 없지? 이렇게 하면서 맨날 이러고 바라보고 있어도 이 교회는 어떤가? 이 교회는 어떤가? 이제 이러면서 교회를 찾아다녔었어요. 초반에는 나름 노력을 했는데 그런 계시를 원예적으로 저도 교회를 못 정했어요. 다니다가 말고 조금 또 다른 교회 가보다가 말고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지금 일요일에 놀러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평생. 예, 일요일에 항상 교회 안 가면 정말 큰일 나는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일요일에 교회를 안 가면 진짜 큰일 나는 거라서 뭐 일요일 그때는 9시에 어린이 예배 9시잖아요. 그때 하는 만화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혼자 다 보고 막 그런 걸 줄줄 꿰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무슨 만화가 있었는데 난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무슨 한 집은 생각하죠. 제목만 알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시간에 항상 교회에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일요일에 이렇게 놀러 가면 이런 거구나. 10년 동안 또 제가 그래서 많이 놀러 다녔어요. 주말 끼면 많이 놀러 다닐 수 있잖아요. 뭐 금토일 가면 뭐 일요일에 휴가 내면 뭐 토요일 아니면 사람들을 많이 체험한 그런데 그게 그렇게 10년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처음에 귀국했을 때는 여름이었거든요. 너무 덥잖아요. 습하고 뭐 정리해야 될 거 너무 많고 애 학교 보내야 되고 막 조금만 쉬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새해가 되면 매번 새해가 되면 그 새해 딱 1번은 올해는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7년이 된 거야. 올해는 교회 가야지. 올해는 교회 가야지. 근데 그러다가 정말 마음을 먹었는데 코로나가 딱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 또 새신자라고 가면 또 교회에서도 못 모이는 판에 또 그거 또 3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못 가고 이래저래 못 간 게 이제 10년이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10년 되는 거 진짜 금방이구나.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제가 이해 못했던 그 떠났다가 온 사람들의 마음 이해는 이 사람들도 이랬겠다. 조금만 내 일 바쁜 일 끝내고 가야지 했다가 계속 못 가고 그게 이랬구나. 이해했어요. 제 책에 보면 그 제 새벽에 일어난다고 근데 제가 새벽에 일어난다고 다 그 시간에 일어나 뭐 하냐고 새벽 예배가 막 이러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다 새벽 4시에 이래서 뭐예요? 기도해? 새벽 예배가? 교회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사실은 그 원고에 좀 더 긴 얘기가 있긴 했었어요. 내가 왜 새벽 예배를 안 가는지에 대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아까 편집할 때 이제 그 내용도 빼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 신앙이 막 이렇게 뜨겁게 막 그러니까 너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젖어 있는 교회 문화 익숙해 있으니까 막 그렇게 차지도 않으면서 뜨겁지도 않으면서 깊이 빠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것도 그렇고 만약에 뭐 다른 거에 제가 막 뭔가 빠졌다면 뭐 공부를 잘했을까 아니면 뭔가에 빠졌으면 그거라도 열심히 해서 이뤘을 텐데 막 이렇게 깊이 빠지진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재밌겠네 이렇게만 보는 그런 성격적인 것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반항을 못해. 나 교회 안 갈 거야 막 이러면서 반항도 못하고 막 나 이거 안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반항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냥 하는 척 혼 안 날 정도? 혼 안 날 정도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한 적은 있죠.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안 해본 건 없어요. 약간 간 적은 있으나 그러니까 이때 이 책의 뒤에 원래 썼던 게 뭐였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맨날 앵무새 같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 기도 제목 또 우리 애들, 학교
오늘도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했어요. 내일도 새벽에 또 그 기도 제목을 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기도 제목 앵무새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앵무새처럼 말을 안 하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벽에 기도 안 해도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시나? 새벽에만 기도해야지 하나님 기도 들으시나? 그리고 그렇게 앵무새 같은 기도를 하고 나면 좀 되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새벽에 나는 새벽 예배에 뭐 가거나 뭐 새벽 기도를 집에서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뭔가 또 다른 걸 하는데 나는 맨날 똑같은 앵무새 기도를 하고 나면 좀 뒤처지는 느낌? 네,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꼭 물론 누가 얘기하면 그래 새벽 예배에 자유해도 돼 라고 얘기하지만 네,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에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 의미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다들 막 새벽 기도해? 새벽에 일어나니까 뭐해? 막 이러는데 책 읽어. 너무 늦게 왜 밤새 뭐 하는데 빨리빨리 자고 빨리빨리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물론 사람마다 그 뭐지 야행성 뭐 이렇게 약간 주기 생활 리듬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창조 원리는 밤에 자서 깜깜할 때 자고 아침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웬만하면 빨리빨리 자고 아침에 해 떠서 빨리빨리 일어나고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 자기계발 거기서도 일찍 일어나는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일찍 일어나려면은 잠을 주려는 게 아니고 일찍 자야 돼요. 네, 근데 다들 자기계발에서 일찍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일찍 자라는 얘기는 잘 없어요. 네, 근데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돼요. 그러면 정말 시간을 이제 4시에 일어나려면 요즘은 조금 시간이 늦게 자고 5시에 일어나는데 4시에 일어나서 수면 시간도 지켜야 된다고 해요. 안 자면 안 되니까. 그러면 9시에는 자야 돼요. 진짜 빠른 시간이야. 새날의 어른이냐 너는 막 이러면서 9시에 가져와? 막 이러는데 일찍 일어나려면은 그때 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는 사실 자기계발서에 많이 없어요. 일찍 일어나라는 얘기는 되게 많은데 일찍 일어나서 그 미라클문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책을 딱 읽고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성곽에서 진짜 됐다. 왜냐면 나는 일찍 일어나는데 거기서 말하는 뭐 변화가 없었거든. 난 일찍 일어나는데 거기서는 일찍 일어나기만 시작을 했더니 뭐가 이렇게 되고 그 시간에 뭐 했더니 이런 내용인데 일찍 일어나서 될 것 같았으면 진짜 됐다 진짜 막 이러면서 좀 휙 갔다 말이고 네. 그래서 근데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되는 게 사실은 시간적으로 맞는 거고 이제 100일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해보면 자꾸 꺼져 시간이 없나요? 시간이 100일을 해보신 분은 안 계시죠? 네. 100일을 저도 처음에는 되게 가능하지 않은 시간. 저한테 정준 선생님이 100일 해보세요. 무슨 100일은 무슨 23장만 딱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매일매일의 저거 뭐 한 장 하는 거 그 시간을 이제 저는 육아를 하니까 나를 위한 시간에 집중하는 거 온전히 집안일 아니고 애일도 아니고 내가 딱 그 시간을 1시간 정도 하면 하루에 1시간이라고 치면 딱 그 시간은 내 시간이에요. 다른 일 안 하고 나를 위한 거. 근데 그것도 또 하니까 저거 왜 하냐고 다 주변에서 저거 해서 뭐 할 거냐고 자꾸 그래갖고 네, 좀 그러긴 했는데 그냥 그거는 나를 위한 취미 생활이 있죠. 저는 취미죠. 취미인데 별로 쓸데없어 보이나? 왜 다들 저거 하냐고 진짜 얘기하고 저거 모아서 강사할 거냐 시작했고
그래서 뭐하냐, 돈 버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자기개발 시장에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되게 맹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20대는 많이 안 만나도 모르고 제가 30대 후반에서 40대, 50대 초반 여기까지는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자기개발하는 사람들을. 근데 되게 맹목적으로 해요. 아까 제가 초반에 자기개발 시장에 뭐 누가 사기꾼이냐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되게 맹목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약에 제가 프로베기러예요. 그랬고 제가 뭔가를 되게 그래서 돈이 잘 별로. 그래서 뭔가 빵 터트렸어요. 그럼 이제 저한테 이제 막 강의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강의는 보통 몇십만 원대부터 100단위, 1000단위까지도 가거든요. 자기개발 그런 강사 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굉장히 맹목적으로 하거든요. 그 사람 강의를 들으면은 될 것 같고, 그 사람처럼 될 것 같고. 근데 자기개발이 결국은 나를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 뭐 이만큼 살았는데도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부터 다시 파고 들어가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다시 파고 들어가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 있는 게 자기개발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이 상성적으로 또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맹목적으로 저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정보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100일만 하는 게,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막 소개할 때 저는 100일만 잘하는 사람, 프로베길 홍신인데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오고 다들 보통 반응은 100일 프로 100일이라 그게 뭐예요? 뭐 100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100일만 해요? 할만하면 그만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되게 충격해서 그 사람 원래 뭐 100일이든 1000일이든 원래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사실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산적으로만 하면 100일씩 3번은 사실 불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블록화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는데, 3번까지는 조금 힘들고요. 한 번은 충분하고요. 2번까지는 사실 진짜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 100일 동안 나한테 집중하는 거, 그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에 100일 동안 제가 뭐 저거 100장 모았다고 해서 대단한 게 이루어진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시간? 하루에 1시간씩 하면 100시간이잖아요. 1년 동안 사실 나를 위해서 100시간을 쓸 수가 있을까? 저거 100일을 안 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블록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맹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냥 하거든요. 필사 되게 많아요. 필사부터 해가지고 책 읽고 독서 모임도 하고 되게 많은데, 물론 그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를 찾는 사람들도 뭐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파고들진 않아서 그렇지만, 근데 우리는 시간의 기준은 사실 하나님한테 둬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다시 교회에 가니까 다들 막 성경 100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얘기들을 그럼 너 뭐 100일 할 건데.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손에 잡히는 거 하라고요. 근데 성경 읽는 건 손에 안 잡히거든요. 사실 성경 100일 읽는, 성경 100일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알아서 읽으시라고 100일 동안 손에 안 잡혀서. 그래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원래는 제가 다림 주님이랑 친할 때는 거기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쪽 공부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요즘 그런 주류 에세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소형 양조장하고 이렇게 전통주류 시장이 되게 요즘 핫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되게 하고 있었는데,
원래 오리지널 주님 오게 되면서 이제 그쪽 물건을 네, 물건을 간대. 그래서 그래 안 되겠다. 그럼 그래 책은 뭐 다른 거 쓰면 되니까 해서 이제 그쪽 주님은 조금 이제 거리를 두고 있어요. 지금 되게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제가 했던 게 이제 다 정리하는 거잖아요. 생각 정리. 그러니까 그 생각 정리 그런 책을 보시면 다 나오는 거예요. 마인드맵, 만다라 차트, 비주얼 싱킹 뭐 이런 게 기본 세 구도고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거에 대해서 아는 거는 사실 1시간이면은 다 알려줘요. 아니면 뭐 어떻게 뭐고요, 뭐 만다라 차트 이렇게 하고 그거를 알려드리면 1시간이면 다 돼. 다 되는데 안 하죠. 안 해. 네. 그냥 하루 그나마 워크숍으로 해서 2시간, 1시간 가지고 1시간 워크숍 하면 그나마 한 번 해보는데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면 뭐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안 하나. 그래서 뭘 배우든가 100일을 100번은 해봤냐? 안 해봤냐? 저는 그래서 제가 사람 나한테 100일을 해봤냐 안 해봤냐 나눈다고 써놨는데 100일, 100시간? 최소 100시간? 100일 정도는 해야지 해봤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요즘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온라인에 뭐 10,000원, 20,000원이나 내는 글쓰기, 뭐 강좌부터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쇼핑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아요. 자기 개발 라인이 있어요. 라인도 이 사람한테 있다가 여기로 옮겨갔다가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옮겨 다니거든요. 사실 쇼핑인 거죠. 본인이 뭘 했었는지는 많이 성찰하지 않으셔서 옮겨 다니는 유행했다. 뜬대. 유산 뜬대. 옮겨가지고 그런 거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게 있어요. 100일을 하라고 하면 꼭 나오는 게 66일 얘기 나와요. 너무 싫어요. 그 숫자 66일은 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습관 정착되는 시간이 이제 그 영국의 어느 그 박사가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시간을 보면 66일, 그러니까 평균인 거죠. 평균 66일이 돼야지 그게 몸에 습관이 된다고 해요. 저도 그 두 김씨들을 찾아보려고 얼마나 제가 66일을 했겠어요. 글 써! 글을 써야 돼 좋대잖아. 책을 읽어야 좋대잖아. 이게 책만 읽는 게 사실은 완성이 아니고 내 글을 뽑아내는 게 사실 그게 제일 마지막 단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 박사들도 논문 쓰는 게 제일 마지막 단계잖아요. 영어가 논문 쓰는 거. 66일 써였는데 너무 지겨워. 너무 지겹고 저는 지금 이제 100일 지금 제가 속해 있는 그 커뮤니티에서 저는 이제 만다라 차트 100일 하는 거 커뮤니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60일, 그러니까 50일 딱 지나고 나서 50일 딱 지나면 살짝 힘이 빠져요. 50일 했네 막 이러면서는 다 됐다. 그러니까 한 달 넘어서 많이 한 거잖아요. 2분의 1이나 했는데 살짝 힘이 빠져요. 그리고 60일 때 딱 되면 지루해. 진짜 재미없어요. 내가 뭘 너무 좋아해서 막 하기 시작했더라도 60일 때쯤 되면 너무 지겨워요. 그래서 그때 많이 탈락자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 인증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런 커뮤니티 관리를 하는데 60일 때 되면 조금 막 긴장하라는 메시지 계속 이렇게 단톡방에 파고 하는데도 꼭 있어요. 그리고 꼭 애를 재우다가 꼭 같이 잠들어요. 애 재우지 말라고. 이거 하기 전에 애랑 애 재우지 말라고. 애도 그냥 깨게 있고 엄마도 같이 깨 있고 제발 애 재우지 말라고. 그런데 꼭 애 재우다. 근데 그게 초반에는 사실 일어나지 않거든요. 작심 3일이라고 하는데 작심 3일은 다 해요. 3일은. 근데 한 달까지도 해요. 사람이 마음 먹으면. 근데 이게 익숙해졌을 때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60일 때쯤. 66일. 근데 80일 딱 되면 100일
조기는 또 그냥 열심히 해요. 좀 재미라기보다는 그때는 100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막 해요. 60 어떻게 지워버리고 싶은데 힘이 없네요. 100일이 66일을 확 덮어야 되는데 근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그런가? 100일을 해야지 이게 성취가 혹시 책 읽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혹시 명함 만드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명함을 저거 친구하고 명함 다음 주에 여기 명함을 잘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100일. 그래서 저는 올해 2번 100일을 했어요. 마인드맵을 처음에 제가 스케치북에 그냥 그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올해 디지털로 저거 다 다시 그린 거거든요. 그 종이한 거를 그거를 스캔하고 이러니까 원래 책에도 그걸 늘려 그랬었는데 이게 뒤에 좀 비치고 컬러감이 많이 이렇게 아무거나 좀 집에 정말 굴러다니는 걸로 막 한 거니까 컬러감도 좀 그래요. 이제 디지털화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계속 마음을 먹었는데 왜 미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맘먹고 마인드맵 다시 디지털화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만다르사트도 왜 그 오타니 쇼에 그것만 우리가 알잖아요. 모든 언론, 모든 책에 그것만 복붙 다 있어요. 만다르사트 하면 오타니 쇼에 뭐 던지고 어쩌고 네, 만다르사트도 해야겠다 해갖고 이것도 이제 100일 그 커뮤니티에서 해서 이제 하고 이것도 이제 100일을 해보니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저는 되게 만다르사트도 다들 계획 세우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게 오타니쇼이가 뭐 어떻게 뭐 공을 던지 하도 야구를 올라서 하되 그거를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사실 되게 내 내면까지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이 만다르사트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마인드맵도 먼저 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거 이제 궁금하니까 해보긴 할 건데 그 마인드맵이랑 살짝 해볼까? 한 장 종이 어차피 똑같은데 내가 이 칸에 맞춰서 마인드맵은 사실 좀 자유롭잖아요. 가지고 이렇게 색깔도 많이 쓰고 이 칸에 맞춰서 뭐가 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시작은 해서 100일을 했죠. 네, 여기 놓고 같이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옮길게요. 죄송합니다. 중간. 가져다 보세요. 네. 가져다가 하는. 저희도 작업하셨던 거고. 조금 뭐 개인적인 의미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저 지금 1대1 아직 안 끝났거든요. 1대1 한 것 중에 이제 몇 개만 이렇게 이제 뭐 만다르사트 정리를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마트 갔다 와서 뭐 샀는지 그런 것도 정리해갖고 딱 붙여놔서 냉장고를 굳이 열지 않아도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김치들이 딱 그 마트를 보고 엄마 마트 가야 되겠네 그걸 보고. 그 차트 보고 엄마 뭐 남았네 이거 먹으면 되겠네 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좀 그냥 책 읽은 것도 정리하고 되게 많이 다양하게 그림을 진짜 잘 그리시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창작한 그림이 아니에요. 굳이 창작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잘 그린 그림을 잘 따라 그리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테드 에드니까 거기 영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림을 몇 개만 제가 따라 그린 거예요. 제가 굳이 그렇게 창작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 100일을 할 때 꼭 이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뭔가 투자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시간적인 거는 상관없이 뭔가를 한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뭔가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결과물 내려면 30분은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0분에서 1시간? 정말 막 공들인 건 1시간 넘는데 너무 몰입을 하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정말 이렇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특히 그림 같은 거는 수정하기 시작 수정의 늪에 빠지면 그거는 진짜 거의 시간의 늪에 빠진 거예요. 못 나와요. 막 엄마 배우고 조용히 해. 나 이거 완성해야 돼. 엄마 부르지 마. 그래서 한 그게 있어갖고 그런 거 그래서 타이머에서 항상 하고 어느 정도 내 다른 일들도 있으니까 시간 조절도 좀 해야 된다. 그런
아까 이야기하실 때 66일, 60일 그 시점이 가장 어렵다라고 네. 이야기하셨는데 그래도 이걸 못해 3-4번 이상? 지금 5번 저 10번 넘어. 네, 그렇게 넘어가는 과정 중에 그러면 그 66일을 어떻게 넘기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쉬운 거는 네. 그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그림도 이게 뭐 그림이다. 그럼 이제 보통은 막 색칠하고 근데 그때는 그냥 라인만 하고 끝난다던가 색칠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가 그런 좀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그 횟수를 그러니까 그냥 근데 넘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거를 막 그림이다 그러면 그 작가는 나잖아요. 내 그림과 내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막 점으로 딱 찍고 끝냈어요.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근데 내 작품 내가 점 찍어서 작품을 끝났다니까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럼 남이 봤을 때는 너무 성욕 허술한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사실은 그건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점 찍고 끝났다면 사실 끝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점이라도 찍고 뭐 차트도 되게 엉성하게 썼다 하더라도 뇌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했다. 오늘도 했다. 네, 그냥 안 하려고 하는 오늘 너무 피곤하고 애랑 같이 자고 뭐랑 하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점이라도 찍고 나는 100일 중에 하루를 했다. 네, 그건 거예요. 그게 뇌가 인식하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아예 이렇게 하다가 뭔가 몸이 아프거나 뭔가 이렇게 좀 약속이 있거나 해도 어쨌든 그날 하루에 할 거는 그렇게 점을 하나 찍더라도 네,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그래서 아침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방해받지 않는 게 오후 좀 새벽 때도 있고 아침에 때도 있고 뭐 오후에 밤에도 해보고 뭐 다 해봤는데 일단 저녁이 되면 우리는 피곤해요. 뭔가 일을 하고 왔잖아요. 일단 피곤하고 그다음 아침에 하는 게 오후가 되면 또 뭔가 돌발 상황이 있어요. 그냥 오늘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늘 오후에 해야지 했는데 뭔가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위기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냥 했었는데 나중에는 좀 이런 위기 상황을 위한 것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해요. 66일 구간에 내가 지루할 구간에 하면 어떤 거 할 건지 이렇게 간단한 주제라든가 금방 따라갈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한 10개? 15개 정도만 찾아놓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말하는데 마인드맵과 만다트의 차이. 차이가 이 마인드맵은 무한 확장이 가능해요. 정말 지면만 하면 되면 그렇게 되고 이게 디지털로 가면 진짜 편하거든요. 정말 그 버튼 3개만 잘 움직이면 마인드맵이 슉슉슉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걸 하고 나서 디지털을 했는데 이렇게 쉬워도 되나? 이렇게 날로 먹어도 되나 싶을 게 죄책감 들 정도로 너무 쉬운 거예요. 자판도 빠르죠, 뭐 수정 빠르죠, 그냥 뭐 가지 이로 가다 저로 가다 색깔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색깔 다 바뀌죠, 디자인 싹 바뀌지. 너무 편한 거예요. 빠르고. 네. 근데 단점은 출력하면 A4로 안 나와요. 확인하기 어려워요. 네, 확인하고 그 글씨벌레 나와요. 알아볼 수 없는 글씨벌레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자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디지털로 한 거는.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남아요. 그래서 저 디지털로 한 거 지금 이렇게 보면 나 이런 것도 했었구나 깜짝 놀랐는데 기억이 안 나요. 자주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손으로 한 거는 대략 기억나거든요. 이런 세세한 거는 기억 안 나도 어떤 주제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서 다 찾아요. 근데 디지털로 한 거는 진짜 몇 개 빼고는 나는 기억이 안 나요. 대신 그 디지털도 사실 우리가 엑셀이나 뭐 타자 배울 때 처음에는 이렇게 어설프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하니까 막 빠르게 되는 것처럼 디지털도 뭐 가르쳐주는 건 제가 뭐 팀 몇 개랑 뭐 버튼 이거 자판 3개만 하면은 다 돼요. 근데 그거를 얼마만큼 자주 해갖고 내 것으로 빨리 해서 가사작 하느냐. 그거는 100일 정도는 해야지 그 프로그램을 내가 정말 뭐 엑셀이나 이런 것도 쓰듯이 잘 쓸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들으면서 바로 마인드맵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디지털은 그런 거는 편해요. 들으면서 바로 할 때 빠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 좀 손으로 써야 되니까
시간. 그리고 만다 만다라트는 칸이 있으니까 더 안 넘어가요. 만들어. 그래갖고 정말 마인드에서 조금 작은 아이디어라도 막 가지만 그냥 그리면은 그냥 막 확장이 되거든요. 근데 만다라는 칸이 있기 때문에 더 안 넘어가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나한테 중요한 것만 칸에 채워 넣게 돼요. 그러니까 더 확장이 안 돼서 좀 더 압축돼도 집약적이다. 네. 그러니까 딱 이게 사실 이제 요 칸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순서가 있기는 해요. 만약에 정식으로 하면 이제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냐 안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나가는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조금 이제 그런 거 좀 무시하고 이제 쓰셔도 되고 일단 이 칸 안에 내 생각을 다 정리해서 집어넣는 그런 연습이 되는 게 사실 100일은 해야지 연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 보면 여기다 뭐 일기 쓰고 뭐 쓰면서 울고 뭐 네, 그러니까 나랑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문제들 그냥 외면했던 거 있잖아요. 알지만 굳이 이렇게 안 쳐다봤던 것들 그거를 끄집어내서 쓰고 내 눈으로 보니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 마인드맵은 실제로 강의나 뭐 어떤 요약 정리나 이런 거 하기에는 어차피 가지드인 거여서 쉬울 것 같아 보이는데 네. 지금 만다라트 네, 같은 만다라트. 경우에는 일단 내가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세부 주제를 그냥 정리하는 거라고 네. 봐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칸이 이거는 이제 조금 좀 자세하게 적을 때 쓰는 좀 이렇게 칸이 넓은 거고 이제 보통은 이제 오텐쇼이가 하는 이렇게 칸이 있잖아요. A형이랑 네, B형이랑 네, 나눠져 A형, 있더라고요. B형.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나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시작을 문제가 있어. 나 홍시윤한테 네, 나한테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뭐 일과 영상이면 나 홍시윤한테는 일과 영상에 문제가 있다. 이걸로 시작을 해서 보통 써요. 네, 그러니까 내 문제점을 찾아가면서 이제 쓰고 물론 이것도 요약 다 돼요. 요약도 되고 뭐 그런 계획도 되고 다 되는데 내면이나 내 생각 정리를 위해서는 뭐 홍지윤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점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든 일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이걸로 컨설팅도 해준다고 기업들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저도 이거 사실 앱 만드는 습관을 만드는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만났었거든요. 이제 그 습관에 저도 이제 깔아봐서 사용해 보고 이제 그런 피드백 해주는 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뭐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이걸로 그 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보내줘. 그러니까 시작이 다를 수 있는 예. 이게 마인드맵은 좀 이렇게 생각 확장? 아이디어? 요때는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좀 작은 아이디어까지 하는데 이게 또 사람이 이게 균형 감각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마인드맵이 만약에 어느 가지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게 또 되게 신경쓰여요. 네, 내가 만약에 오늘 그냥 하나의 주제를 시작했는데 이 가지만 되게 생각이 확 뻗어나갔어요. 그럼 요 가지만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그럼 요게 또 빈약하잖아요. 그럼 그게 되게 너무 이렇게 사람이 균형 감각이 이게 있어갖고 그게 또 너무 싫어요. 네, 그거에 대한 근데 손으로 그릴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PC에서 할 때는 이렇게 네, 옮기면 옮기면 되잖아요. 되잖아요. 네, 주제를 하나 소주제를 만들어 옮기면 되는데 손으로 하면 여기만 잔뜩 들어가서 그리고 이게 수정이 좀 어렵잖아요. 그거 손으로 그러니까 하면 종이에 담은 수정이 어려워서 조금 그런 거에 대한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밝히지 않습니다. MBTI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MBTI 안 좋아하는 또 그 유형이 있어요. 엄마 그거야 막 이러면서 안 좋아하는 게. 안 가르쳐줘. 몰라도 돼. 해보기는 하셨죠?
예, 저는 그런 정말 왜 요즘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거 말고 진짜 네. 사실 네. 심도 있는 그 강사 입당하는 그걸로 2번이나 했죠. 근데 똑같이 나왔어요. 집에 계신 홍씨분들도 다 김씨분들도. 많이 김씨분들도 이렇게 예, 다 그래, 배기를 많이 다 하고 있나요? 했어, 예, 다 했어요. 어. 그래서 그 첫째 김씨는 자기가 많이 들면 강사로 해서 나가고요. 네, 그 중학교나 뭐 이런 데 해서 하고, 그 걔네 애들도 다, 그러니까 걔네도 100일에 대한 딱 이게 시간 개념이 있어요. 엄마가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둘째 김씨도 이제 비주얼 싱킹 이런 거, 걔는 이제 책 정리하는 걔도 이제 비주얼 싱킹 100일 하고, 걔는 그림도 같이 100일 같이 그리고, 그러니까 100일에 대한 게 있어요. 국민들도 알아요. 뭘 내가 잘하고 싶은데 100일 하면 된다는 건 아는데 시작을 못해요. 막 시작하면 100일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 빨리 해. 시작이 제일 어렵죠. 근데 그 100일에 대한 시간 개념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생각정리 부분이라서 첫째 김씨도 지금 이제 대학생 됐는데 공부할 내용 뭐 이게 많죠. 시험 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마인드맵으로 다 정리 디지털로 하죠. 마인드맵으로 다 생각하고 친구들한테 주고 교수한테도 이제 다 과제 낼 때 같이 첨부해서 내고 이거 되게 좋다고 본인이 공부할 때도 좋다고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봐. 너의 못된 것은 다 홍씨 의미가. 그거 봐. 내가 하니까 되잖아. 되게 많이 사실 이게 마인드맵이 우리나라 그 애들 학생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뭔지는 알지만 누구나 뭔지는 알지만 이렇게 많이 사용 안 하잖아요. 근데 외국 애들은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어린 애들도. 네.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쓰실 때 연필로 한번 써봐요. 아니면 그냥 아니요. 이거는 사실 스피드가 사실 이거 예쁘게 꾸미는 거는 좀 2차적인 문제고 사실은 빠르게 써서 빠르게 공유하는 게 예, 그래서 근데 하다 보면 이게 하면 시간 오래 걸리겠다 막 그림도 조그맣게 그려야 되고 막 그런데 그림도 처음에는 우리가 뭐 화장실 그 표시 있잖아요. 그거만 그리려고 해도 많이 봤는데 막상 그리려고 하면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찾아보죠. 그래서 찾아봐서 그거를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거를 그리는데 그것도 조금 연습을 하면 바로바로 떠올라서 어설퍼도 사실 저건 작품이 아니거든요. 예술이 아니기 때문에 어설프게라도 작은 그림을 그리면서 더 한번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그림 그리는 거지 작품이 아니어서 이렇게 그리다 보면 좀 빨리빨리 그리게 되고 이제 색깔도 이제 많이 쓰라고 하거든요. 이 만다라 이 마인드맵 창시자는 그래야지 샤넬 오네가 같이 발달한다 해서 컬러감이 중요하다고 많은 색깔 쓰고 그림 그리라고 하는 게 샤넬 오네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마인드맵이어서 좋다고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됐잖아요. 저는 이런 어쨌든 제가 뭐 중력과 인체에 대해서 제가 살면서 굳이 이런 과학책을 읽겠어요. 이런 테드를 굳이 찾아보겠어요? 재밌는 거 보지?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책과 이런 정보들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강의들이잖아요. 우리 유명하신 교수님 얼마나 많아요. 세바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바로 빨리빨리 하는 걸 연습하니까 그런 어쨌든 좋은 강의를 되게 여러 번 듣는 거잖아요. 한 번씩만 들어도 100개인데 중간에 멈췄다가 좀 뺏겼다 듣고 막 이러면 더 많이 듣는 거잖아요.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나 똑똑해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지금 드는 생각은 손으로 하는 거를 많이 해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생각의 이게 구조, 생각하는 방식, 물론 생각 정리를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생각 정리가 사실 다 손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요즘 시대는 조금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위에 내려가고 이렇게 손만 크게 그린 조형물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손으로 하는 게 그렇게 너무 중요한데 요즘에 학교도 다 교과서도 디지털로 바꾼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다 디지털을 못 바꿔서 안 다닌 거잖아요. 지금 요즘 교육 그래야지 좀 더 막 앞서 나가는 교육인 것 같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서 손으로 해야 돼. 뇌는 손으로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온갖 그냥 그 디지털로 해서 진짜 이거 만다라 차트 스터디하면서 어떤 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특목고 선생님이셨는데 자기네는 그런 태블릿 안 쓴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보니까. 근데 애들이 너무 못해서 자기 수업은 다 금지시켰대요. 손으로 쓰라고. 애들이 너무 뭐 문해력 못하고 하는데 뭐 소무시도 못하고 하여튼 너무 이게 부작용이 많아갖고 자기 수업을 그냥 금지시켰대요. 다른 수업은 그거는 그 선생님 관할이니까 내가 어쩔 바는 없지만 자기 수업 금지시켰대요. 이런 거는 애나 어른이나 한 번씩은 100일씩 다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프로 100일러는 가만히 프로 100일러의 입장에서 아까 10년 동안의 어떤 공백기를 가지고 또 올 3월쯤에 다시 교회로 오게 된 그러니까 계기도 궁금하고 그리고 거기가 지금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지나오면서 어떤 비전, 방향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그냥 세워가고 계실까 이런 게 궁금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 책이 나왔을 때는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하든 뭐 그런 거 하든 그럼 다음 100일은 뭐 하실 거야? 이제 이게 항상 질문이었거든요. 그때는 막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때는 뭐 이것도 100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뭘 봐도 이게 100일을 할 수 있냐 없냐 딱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이것저것 많았는데 해가 넘어가고 나니까 나한테 중요한 건 이제 100일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 100일을 100일을 10번 이상 이렇게 100일을 완주하느냐 안 하느냐가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매일 100일 동안 매일 뭔가를 하려면 사실 좀 디테일적인 건 좀 떨어져요. 아니면 내가 뭐 100일 동안 글쓰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하루에 있는 시간은 한정되기 때문에 오타라던가 아니면 앞뒤 문맥이라든가 이런 최고 작업까지는 할 수가 없거든요. 시간적으로 그냥 열심히 써서 한 장 딱 끝내는 그렇게 해서 100일은 가능하죠. 근데 디테일적인 거 내가 뭐 그림을 완성한다고 해도 작은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하루에 한 장을 완성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좀 작은 종이다. 이거 다 되게 작은 종이에다 그린 거예요. 스캔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게 100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100일을 잘하니까 100일을 하고 못하고가 저한테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좀 더 수준을 높여야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해가 바뀌면서 알았거든요. 100일이 문제가 아니다. 프로니까. 네, 그렇고요. 그리고 조이어스에 온 거는 주황 권사님이 되셨잖아요. 계속 오라고는 했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한국에 다시 귀국해서 안 다니는 알았으니까 계속 오라고는 와서 그냥 점심 먹 예배드리면 점심 먹고 가 그냥 네 그러고 이제 네 그러고 저는 그러고 한 번 수요 예배 오전에 한 번 온 적 있었어요. 정말 반갑게 만나서 예배 듣고 점심 먹고 그냥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몇 년은 흘렀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계속 이렇게 교회를 안 가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고 하잖아요. 잠시만 김씨한테 하나님이 강한 메시지를 돌아와 벌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깨게 근데 그때 조이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전에 이제 한 번 또 이제 오라고 계속 하셔갖고 갈게요 하고서는 왔어요. 왔는데 왔을 때 그러니까 저는 자꾸 그 마음의 확신? 이 교회야 안에서 아직도 그때도 그게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도 뭐 목사님 말씀에 그렇지 근데 여기를 이제 멀어서 여기를 등록을 해야 될까? 라는 조금 그런 건 있었거든요. 머니까 네. 그래서 좀 고민이 이제 첫 주에 이제 처음에 3월에 처음에
또 그 다음 주에도 지금 올 거지? 막 이러면서 내일 이제 그러고 이제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가는데 오늘 등록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등록하고 가야지 해주고 하고 있었는데 딱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지금 하고 해야지 나오지 안 그러면 또 안 오게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에 일단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 해가지고 이제 그때 등록하고 계속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힘든 기간을 거치면서 이렇게 적이 없으면은 사람이 잘 안 오게 돼서 그러니까 그때 등록하고 계속 좋으나 싫으나 하여튼 왔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랬으면 힘들지 않았을까 더 그러니까 계속 또 어딘가 또 다른 교회를 또 찾으려고 또 많이 돌아다녔겠죠. 근데 계속 그러기만 하고 어딘가 정착을 했을까? 모르는 생각도 들어요. 누가 이렇게 붙잡아 줄 때 이렇게 앉아서 또 이것도 신앙에 대한 관점에서의 질문인데 아까 이야기하시면서 10년 동안 일단 예배를 가지 않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서의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겼던 그 시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말했던 평안하세요라든지 아니면 승리하세요라는 그런 표현들에 대한 다른 시각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셨었잖아요. 저도 계속 어릴 적부터 그냥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되게 평안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쓰기는 조금 어색하거나 이런 때도 있긴 한데 그때 가졌던 그런 시각들은 어땠는지 그냥 좀 궁금했어요. 그 말을 표현하셔서. 그러니까 그냥 진짜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았으니까 나중에 저 10년만 다시 교회 나오면 크리스찬이었어요. 반성하고. 네. 근데 그러니까 전에 어느 전도사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자기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 다녀서 이제 전도사가 된 케이스인데 그 교회 모태신앙으로 오래 다녔던 사람들의 그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거를 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 그런 환경도 아니었고, 근데 그들만이 누리고 아는 그 기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그게 너무 부러웠다. 그래서 애들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뭐 말씀 키워야 된다. 그런 게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때도 별로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그냥 교회를 안 다녔다가 오면은 그런가? 그리고 신앙 간증들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교회 안 다녔다가 뭔가 계기가 있어서 왔을 때 더 뜨겁게 믿고, 네.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차라리 그런 게 더 나은 신앙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교회 밖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내가 안에서 밖에를 바라보는 거랑 되게 많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용어가 많이 다르고 그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쓴 용어가 너무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런 거. 그리고 교회만 가면 이상한 사람 만나는 이런 얘기들. 네. 근데 그게 세상에서 봤을 때 되게 이상한 건데 사실은 그 이상한 사람들까지 다 포용할 수 있는 게 교회니까. 그러니까 교회 이상한 사람이 많이 오는 거다. 네, 그런 거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그런 시각을 이해하게 된 것도 되게 좋은데 좀 너무 오래 경험해서 나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김씨들을 홀리한 이름을 지었는데 홀리한 이름대로 못 키웠어요. 그 중요한 초등, 그러니까 유아부 때까지는 초등 전까지는 되게 말씀 안 시키고 막 교회도 되게 열심히 가고 막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해외에 나가고 갔다 와서 그 10년 동안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 기간이잖아요. 사실 그때가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 때인데
부모는 교회를 안 가고 애들은 그냥 엎어지면 코달때 교회에 가 이래갖고 가기 싫다 막 이래갖고 이제 근데 많이 빠졌죠. 우리가 일요일에 많이 놀러 다녔으니까. 네. 안 갈 때는 아마 그 교회 기도 제목이 아마 우리 가정이지 않았을까. 그 신방 왔는데 믿는다면서 교회는 안 가고 그러면 뭐 교회 오시라고 내일 갈 거예요 그러면서 안 가고 이제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뭐 애들도 많이 혼란스러웠죠. 부모는 안 가면서 교회는 가고 네. 이름은 홀려야지 이름 바꿔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조카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러니까 교회는 보내는데 같이 예배는 드리러 가는데 아이들 시각에서 봤을 때 부모는 크리스찬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약간 괴리감이 느껴지니까 제 조카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그러니까 공부하고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친구는 그 반에서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은 아이이고 친구하고 싶어하지 않는 아이니까 자기는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걸 나타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들에 대해서 왜 다녀야 하지?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 말씀하시니까 왜 학교에서 있다 보면 꼭 그 신앙 좋은 그 홀리한 애들이 꼭 한 반에 한 반씩 꼭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애들이 너무 그런 분 계시네. 약간 재미없고 유행에 떨어지고 약간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그리고 교회 가서 있어도 그 교회에 되게 항상 붙박이를 있는 애들 있잖아요.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하고 진짜 열심히 오고 근데 걔네들이 별로 안 닮고 싶은 무슨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가 왜 주의 일을 먼저 해야 된다 학교에서 똑바로 하고 주의 일을 하고 이런 시간? 네, 그러니까 정말 크리스찬을 하는 게 힘든 거죠. 학교에서도 그런 시간을 그리고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진짜 교회 그리고 이제 교회 청년부 이런 이제 교사하고 청년부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끼리는 그쵸 딴 얘기하고 여기 혹시 신학 전공을 그때 교회에서도 신학생들 있잖아요. 같이 놀면서 딴 얘기하고 어느 홀리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 신학생들 같이 어울리면서 네. 그러니까 좀 이중적인 많이 막 그렇게 뜨겁고 막 그런 사람들 별로 그러니까 제가 신앙이 없었으니까 별로 팬시해 보이지 않아요. 네. 그게 고민일 것 같았어요. 요즘 친구들한테 어떤 그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살아가려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야 하는 행동.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누군가를 잘 대해줘야 한다는 그런 괴리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나는 그러면 신앙에 대한 부분들 일단 지금은 안 가고 싶어요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저는 안 가고 싶다라고 대놓고 난리 나요. 우리 이 여사님 난리 나서. 그러니까 그 신앙의 모습도 우리 집은 다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신앙 위에 세대부터 그랬는데도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정말 화목하고 사랑이 뽕뽕 넘치는 그런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 크리스찬 집안이었지만 그리고 부모의 신앙과 자식의 신앙은 또 다른 거예요. 아무리 뭐 그 부모가 정말 홀리하고 뭐 교회를 세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해도 그 자식의 신앙은 또 그 자식 때의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지만 신앙은 또 자식 때 또 다른 문제여서 주일학교 교사도 되게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된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뭐 신앙의 씨앗을 지금 심어 놓으면 애들이 커서 뭐 나중에 교회 떠나더라도 이 씨앗이 뭐 자라서 나중에 뭐 이렇게 된다, 꽃이 피운다라고 이제 교사들한테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왜 중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다녔다가 대학 가서 안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가고 이러면 학생들 중에서도. 그리고 제가 되게 싫었던 애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잘라야 돼. 그 대학에서 그런 기독교 동아리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 뭐 한다고 하는데 결국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자기 반은 안 나와서 혓바닥에 만들고 자기 책임을 안 하는 거기 일에 너무 바쁘다는 거야. 이교회나 똑바로 믿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그런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아무도 그런 거에 대한 답은 없고 그냥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계속 있어도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더 많이 방황하고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언니는 왜 고등부 이런 거 안다는 거예요. 언니는 더 심해요. 언니는 더 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없고 그런 걸 부딪히지 않고 그냥 대리만 살아왔다가 다시 공부하고 더 많이 힘들어 했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러니까 몰랐어. 같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몰랐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신앙에 대한 고민, 그리고 엄마도 많이 교회에서 힘들어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교회를 왜 많이 옮겨 다녔어요. 네, 교회 옮겨 다니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엄마가 교회에 갈라진 대형 교회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느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힘들어. 출간하시면서 어려움 같은 거는 없으셨어요? 뭐 책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출간한 그뭐 책에 쓰는 거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좀 막 디자인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출간할 때 사실 제가 쓰고 싶었던 주제는 그 홈스쿨링에 관한 책이었어요. 이 내용이 아니라. 네. 네. 그랬더니 시작도 안 돼요. 책을 팔려야 되나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100일을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그거네요. 그래서 이제 서책이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림 같은 건 제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픽해서 넣으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긴 호흡의 글은 써본 적이 없어요. 물론 100일 글쓰기를 이제 2번을 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쓰는 건 있었지만 같은 주제로 해서 이거를 이만큼의 분량을 쓰는 게 처음이니까 좀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가끔 새벽 일어나서 2시간 써도 얼마큼 썼지 보면 한 2장? 많아야 2장. 언제 다 써? 이렇게 A4로 100장 정도는 돼야 책 한 권 분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폰트 10으로 했을 때. 근데 하루에 2장씩 써도 2장이 안 될 때도 있죠. 그리고 그게 그 내용이 이제 걷어질 때도 있고 어느 세월에 됐어 이제 이랬는데, 그래갖고 가끔 집을 나갔어요. 집필기간 해갖고 집을 나가가지고 그때 이제 주말 부부를 했었는데 전 애들이 컸으니까 엄마는 아빠 집에 갔다 올 테니 일주일 동안 네. 그래서 가서 그때 이제 거기 이제 없잖아요. 출근하면 제가 그 집 남의 집 가서 뭐 청소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래서 앉아갖고 글 쓰고 저녁을 세 개나 같이 저녁 먹으러 갔다고 아침에 출근하니까 그렇게 일주일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오면 낮잠 자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집중하지 않으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다음 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주말 부부 끝났거든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진도가 안 나요. 진도가 안 나요. 다음 책은 어떤 주제예요? 그래서 다음 책이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내고 제 첫째 임시도 책을 냈어요. 청소년 에세이. 그래서 올 9월 6월에 책이 나왔구나. 걔가 책을 냈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안 다니는 애가 이제 쓴 책이니까 그 책을 읽는 사람도 이제 그 엄마가 왜 이렇게 된 거지. 그 엄마가
도대체 뭐 그러니까 엄마들이 보는 시각에서 도대체 엄마는 그러면 어떻게 학교를 안 다녔으면 엄마한테 할 수 있는 질문 있잖아요. 그 책은 이제 애의 시각에서 풀어쓴 거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책 홍보 계속 같이 다니고 뭐 하면 이제 저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한번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래 처음에 쓰고 싶었던 내용 중에 관련된 거를 쓰고 싶어서 시작은 했는데 갈 데가 없어서 진도가 안 나가고 조금 앞에 조금 쓰다가 진도가 안 나요. 근데 그게 계속 쓰면서 보면 이게 과연 시장성이 될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면 책을 내줄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사람이 되게 많고 이 홈스쿨러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되게 많은데 다 각자 집에 있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네. 그리고 다 각양각색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는 애가 5인데요. 그것도 우리가 그래요? 막 이랬는데 근데 다 홈스쿨링을 5을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딴 집은 어떻게 하나 이게 너무 궁금한데 알 길이 없는 거죠. 다 집에 있으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쓰고 싶긴 한데 과연 출판이 될까? 이런 고민. 그러면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그 홈스쿨링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나 아니면 하면 좋았던 게 뭐다?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누군가는 보게 될 이 영상이 또 그런 방향성들이나 이런 걸 가져가시죠. 그러니까 홈스쿨이 보통 기독교 가정에서 많이 해요. 우리나라 들어올 때 기독교에서 들어왔고 목회자 집안이 되게 많이 해요. 거의 아마 홈스쿨러의 거의 뭐 반은 목회자 집안이 아닐까 싶을 정도 되게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 이런 규칙이 있나요? 그런 거 미국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 거를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서나 이제 그래서 목회자들이 많이 갖고 들어요. 미국에서 교회에서 했던 거 그런 것들이 많이 갖고 들어와서 있는데 그래서 그 목회자분들의 그 홈스쿨링 목적은 구별된 자녀를 키운다라는 건데 저는 언홀리 그랬잖아요. 그런 목적은 없었어요. 그런 목적은 없었고 얘가 학교를 다니는 거를 보아하니 이게 뭐지? 마름모거든요. 사실 학교의 구조를 보면 상위 1%, 하위 진짜 꼴등한 1%, 나머지가 되게 많아. 그 중간에 낀 애들만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상위 1%가 됐던 하위 1%가 됐던 요 양끝을 찍는 애는 나중에 뭐가 돼도 뭔가 할 거란 말이에요. 이 하위 찍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 하위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니고 그렇게 좀 그런 애들 정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루 종일 있는데 있는 시간 너무 길고 고등학교가 정말 길어요. 근데 그 못 알아듣는 수업을 하루 종일 3년이나 견뎠다는 거는 사실 되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애들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나는 너보단 잘해 라는 그것만 갖고 중간에 껴있는 건데 위로 못 올라가요. 그리고 그냥 그 상태로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김씨들을 보아하니 위나 아래나 둘 다 안 될 것 같은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자기개발에서 쪽 일을 시작했다 보니 굳이 학교를 안 가도 근데 그렇게 하고서는 20대가 돼도 방황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방황하는 청년들 대학에 갔는데 전공이 이산이 아닌가 봐요. 또 재수 이산이 아닌가 봐요. 또 취업했는데 이산도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그 방황의 기간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걸 가르쳐주지 않고 연습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홈스쿨링을 선택한 거는 그 방황을 조금 빨리 당겨서 고등학교 기간에, 중고등학교 기간에 어쨌든 방황할 거면 좀 당겨서 하면 조금 더 너의 20대, 30대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목적이었어요. 원래 시작은. 근데 그래서 첫째 김씨는 중졸이고 둘째 김씨는 초졸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가고 싶고 그리고 또 뭐 장점과 장점은 이게 선행
시키잖아요, 엄마들이. 근데 제가 외국에서 3년 있는 동안 얘들은 반드시 한국에 돌아와야 될 거고, 뭐 다들 뭐 영어도 하고 뭐 이러니까 뭐 국제학교 그런데 저는 그런데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렇게 대학도 아닌 중고등학교에 학비에 그렇게 돈 들일 돈도 없고, 저는 무조건 국립간다였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백을 내가 채워주지 않으면은 얘들을 한국에 와서 적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되게 공포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문제, 국어와 수학 문제집 다 사갖고 왔어요.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있으니까 그거 다 사가지고 와서 그거를 3년 동안 시켰거든요. 만약에 얘네가 한국 가서 못하면 그건 제 책임이잖아요. 정말 뭐 수학을 못한다거나 뭐 국어를 읽는데 힘들다거나 이러면 오로지 그거는 내 책임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시켰겠어요. 열심히 시켰어요. 아주 열심히 시켰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커리큘럼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걸 보아하니까 선생님들 진짜 힘들겠다. 이거를 1학기, 2학기 이러고 나눠서 하잖아요. 주말에 방학 있고. 근데 사실 이거를 학년별로도 나눠져 있고, 이거를 한 번에 쭉 하면은 훨씬 쉽고 빠른데, 학교 커리큘럼상 학년을 나누고 학기를 나누고 단원을 나눠놔서 애들이 되게 조각 뭐 집합자로 네. 이렇게. 그러면은 뭐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를 2학년 때 했으면은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도 사실 할 수 덧셈이니까 할 수 있는데, 그건 3학년 때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시키면 그거는 선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학교 커리큘럼이. 그러니까 도형도 네, 되게 그 뭐 3학년 2학기 때 할 거면 그 앞에 걸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3학년 2학기 때 애들 앞에 거 다 잊어버렸지. 네, 근데 도형도 뭐 이렇게 연달아서 하면 사실 뭐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뭐 차시로 나눠, 뭐 학기로 나눠, 뭐 이러니까. 근데 저는 그걸 다 한꺼번에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빠르고 편할 거를 학교라는 곳이 사실 되게 많이 쪼개놨구나. 선생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선생님 가르치는 게 더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사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겠네? 이제 그거를 그때 그 3년 동안 제가 애들 가르치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경험이 돼서 있어서 좀 홈스쿨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반이 된 것 같아요. 중학교 내용도 이렇게 책 몇 권 읽으면 될 거를 쪼개놓고 중간 기말 보고,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러니까 학교에는 물론 학교가 뭐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다 학원 또 보내는 거잖아요. 선행을 하고. 그럴 거면 굳이 학교를 왜 가야 되지?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 애들이 빠르게 장점은 진짜 그냥 선행의 목적이면 차라리 홈스쿨링 하는 게 나아요. 빨리 할 수 있어요. 진짜 빨리 할 수 있어요. 구성을 잡아서 하나씩 끊어가면 되니까. 끊어가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빠르게 할 수 있고, 관심 분야 더 할 수 있고, 더 자기 관심 분야 더 찾을 수 있고. 애들 뭐 책 읽을 시간 없다고 하는데 뭐 책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물론 그렇게 아름답게 착착착 하진 않죠. 뒤로 갔다가 할래 안 할래 뭐 이렇게 이런 건 있지만, 근데 그것도 사실 방황의 과정이고, 학교 다닌다고 해서 얘가 고민이 없고 공부 너무너무 잘 선생님 얘기해서 다 알아듣고 시험 다 잘 보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 고전 과정들. 그러니까 그런 좀 불필요한 것들이 없는 게 저는 장점인 것 같아요. 시장성이 왜 없대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엄마들은 저 만약에 홈스쿨링을 해서 서울대 딱 갔어. 그럼 이제 그걸로 해서 딱 국제용 타이틀 달고 그러면 이제 나는 서울대 갔다. 홈스쿨링은 서울대 갔다 이거는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결과가 없는데 홈스쿨링만 했다? 그러면 제가 뭐 그렇다고 되게 뭐 유명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조금 얘네를 서울대 보냈어야 돼. 그래야 책이 애들이. 그러려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요.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홈스쿨링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근데 그 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질문 하나가 홈스쿨링을 했을 때 아이들의 친구나 이런 것들 만들어주기가 되게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요즘 시대가 또 그렇더라고요. 뭐 학원 가지 않으면 친구도 없고, 학원 다닌다고 그들이 친구가 아니고, 친구가 네, 그런 맞아요. 것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홈스쿨링에서 아이들을 잘 성장시키고 그들의 관계를 잘 만드는 방법들, 그 안에 만들어져야 하는 내성을 키우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들이 정말 그래서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교시 같은, 그러니까 왜 그 홈스쿨링 협회가 있어요. 그 분당에 있는 그 어느 교회인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한국 홈스쿨링 협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이 가서 거기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뭐 동아리도 하고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제가 홈스쿨링 시작을 했을 때가 딱 코로나가 시작인 거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뭐 많이 뭐 경험도 많이 하고 체험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를 모두 학교도 안 가는데 뭐 다 정지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막 시작이 막 그렇게 신앙적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협회가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있었지만 거기 내가 굳이 뭔데 그렇게 가서 뭐 해야 돼 이런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알긴 알지만 발은 들이지 않았었고, 그래서 첫째 인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아서 그런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청소년 센터들도 있고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공부하라고 그러면 뭐 지원금도 나오고 있어요. 학교 다니는 애들이랑 어느 정도는 좀 맞춰줘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그런 데서 뭐 활동해서 뭐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아, 자기 또래부터 해서 자기 뭐 한두 살 아래 위, 그러니까 그리고 뭐 얘는 일도 했었어요. 나중에 스타벅스에서 바리스타 일도 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다들 거기 이제 닉네임 쓰잖아요. 이름. A가 몇 살? 저 18살. 28살? 아니야 18살. 미자야?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되게 이 만나는 사람의 연령이 되게 넓어진 거예요. 스펙트럼이. 학교 가면 그냥 반 애들, 또 동갑인 애들 이렇게만 만나잖아요. 아니 선생님? 요게 다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많아요. 그 인간관계에 이런 게 훨씬 자기도 학교에서는 몰랐던, 그러니까 어른한테는 어떻게 더 대해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는 내 권리, 이런 동등성, 어리다고 이렇게 뭐 무시받거나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얘는 더 많아졌어요. 스펙트럼 나이에 상관없이. 근데 둘째 김씨 같은 경우는 공부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해라? 이럴 때 이 공부가 좀 오래 지속돼서 금방 좀 하다가 관둘 줄 알았는데 오래되고, 얘는 이제 집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친구도 없고 만난 사람도 없고 그냥 공부하고 있는. 네, 혼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긴, 그러니까 문제긴 하죠. 그러니까 얘를 좀 더 이제 지금 내보내야 되는 게 이제 저의 숙제인 거죠. 좀 더 활동, 이제 공부 끝났으니까 공부가 끝났으니까 이제 나가. 이제 내보내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이제 친구도 만나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초등학교 졸업 이후로는 친구가 없었, 지금 고1이는 아니거든요. 교류가 없었고, 교회도 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교회가 거기가 남자 고등학교 안에 있는 학교라서 여자가 별로 없어요. 다 남학생들이고 이러니까 또 이렇게 별 친한 게 지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 안 간다 그러면 사회성은 어떻게 해? 이게 1번으로 나온 질문인데, 그거는 다 학이나를 정말 은둔형이 되려고 하면 진짜 은둔형이 정말 밤낮 바뀐 애들 너무 많아. 엄마들의 고민은 애가 밤낮이 바뀌어 학교를 안 가니까, 그게 홈스쿨링 엄마들의 1번 고민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꼴을 못 보면 같이 이렇게 자고 일어나는 걸 저는 딱딱 지켜서 했거든요. 사회성은 하긴 하죠. 본인이 원하는 만큼 넓어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스마트폰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스마트폰? 스마트폰만 없으면은 다 해결돼요. 애들이.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너무 않아. 어릴 때부터. 정말 지금은 욕 많이 먹었어요. 너무 어릴 때부터. 욕 많이 먹어가지고 누구지? 최재봉 교수. 포노사피엔스. 포노사피엔스 쓴 사람.
그 사람 책을 딱 읽었는데 그 사람의 책은 그거 좀 몇 세나 저는 이제 작가니까 맨날 책 보면 몇 세나 이것도 보거든요. 근데 그 책 엄청 나가고 인기 많은데 그 책을 딱 읽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애들한테 이런 스마트한 기기를 미리미리 접해줘서 뭐 코딩 일일이 시키고 지금 뭐 국영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기술 뭐 이런 디지털 기술을 해서 해야지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다 그런 류의 취지로 쓴 책이에요. 읽으면서 이 사람은 자기 애를 스마트폰을 줘봐서 키운 사람이에요. 아니 정말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저도 책만 읽고 딱 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학교 엄마들 독서 모임에서 그 책을 읽으면 그랬더니 다른 엄마들이 애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학 교수니까 성대 교수거든요. 대학 교수니까 대학생들만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애들한테 이게 중독성이 있고 애들을 망가뜨리는지를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대학생들만 상대하니까. 다 큰 애들만 상대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야 니들이 대학생이 됐는데 좀 더 어려서부터 이거를 기술을 알았으면 지금 대학생에서 이만큼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하고 공부만 하고 하니까 대학생들의 자기가 봤을 때 그 역량이 디지털적인 역량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사람은.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이 바뀐 사람도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애들한테 안 줬어야 됐는데 줘도 되겠네 라고 생각 바뀐 사람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헐 이렇게 같은 책을 읽고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스마트폰의 폐해는 성인들한테도 있는 거 아닌가? 있죠. 가지고 이제 있는데 일단 뭐 애들한테 높아지진 않으니까. 인정 안 하는 거니까 저는 되게 반대하는 건데 그래서 욕 되게 많이 먹고 그냥 사주지 네가 얼마나 잘나서 네 새끼 얼마나 잘나서부터 시작해서 욕 되게 많이 먹었어요. 제가 대학 가면 사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 김씨는 그 얘기를 들었지만 설마 엄마가 그럴까? 설마 그 전에는 해주겠지. 뭐 중학교 때는 아니면 설마 그 전에 해주겠지 그랬는데 진짜 대학 가서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때 설마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너 나를 모르고 그래도 참 끝까지 엄마 말을 잘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그거는 거의 강압. 자기가 살만 되는데 스타벅스 알바에서 살 수 있죠. 말 안 들으려고 했으면 뭐. 그러니까. 네. 근데 뭐 이제 컴퓨터로 할 건데 다 본인들이 알아서 몰래 너 웹툰.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도 다 깔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가 뭘 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다. 그거 알면서도 딴 걸 보다 유튜브 다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근데 좀 그런 게 아이 보호 장치? 최소한의 물론 애들이 그걸 또 뚫는다고 오해하는 법을 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를 보호하고 있다. 엄마는 이만큼까지는 정말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차피 그거 깔아봤자 애들이 다 뚫어서 뭐 다 봐 막 이러지만 그럼에도 난 최소한 액션까지는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냥 다 보니까 그냥 다 틀어주고 이렇게 내 아이를 사랑해서 자유